저희 아까 잠깐 시진핑 주석 얘기했었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선물이 왜 도대체 박근영 씨 창고에 있게 된 걸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은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언론 비즈 한국의 단독 보도인데 최 변호사님, 이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언론 보도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시진핑 그 국가주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방문했을 때에 한시 족자를 2개를 줬다고 합니다. 그게 그 중국 정주 지역에 그 처푸헝 그리고 양지루라는 이 2명의 서예가가 쓰는 한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10만 원 이상 되는 그 선물을 외국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국고로 귀속되고 그것은 이른바 대통령 기록물로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무단 반출됐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했을 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제가 이번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2014년에 11월달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경위로 해서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을 외부로 누출했는지 그 경위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와 같은 경위가 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고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제가 봤더니만 이거 무단 반출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그 가볍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또 그 어떤 대통령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청와대의 책임 의문도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의문인 점이 그간 분명 박근영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교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박근영 씨의 창고에 이게 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굉장히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이 만약에 박근영 씨가 그럴 수 있겠죠. 관리하는 창고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도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을 때 받았던 선물을 어떻게 박근영 씨가 갖고 있었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미스터리고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영 씨를 한 번도 안 만났을까? 혹시 만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중간에 누가 한 명이 받은 다음에 박근영 씨한테 전달해 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박 전 대통령한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기에 시진핑 주석이 선물한 것들을 그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박근영 씨한테 전달되게 될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근데 그건 현실적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대체 시진핑 전 주석이 준 선물을 무슨 생각으로 박근영 씨한테 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얘기처럼 최순실 씨 집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받았던 선물을 이렇게 주는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당황스러운데 이 한시족자 2점 선물한 중국은 더 당황스럽죠. 만약에 뭐 이 보도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적으로도 특히 이종호 시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국 정부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이 준 선물일지라도 그거는 중국이 준 선물이거든요. 정상끼리의 선물이란 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대통령 개인이 또는 총리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또 관리하게 돼 있고 그런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시진핑 주석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는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한중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 본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한테 시진핑 주석이 펴우제? 그러니까 박 누나 뭐 성을 붙여서 박저라는 한자를 해서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양국 정상 간의 어떤 굉장히 친밀했고 또 중국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그런 그 팬들이 모여서 그 클럽을 만들 정도로 가까웠는데 그렇게 가까웠던 그 관계에서 받은 선물이 왜 아무리 동생이랬지만 민간인 개인의 창고에서 발견됐을까? 그건 아직도 사실은 그러니까 추적 보도가 나오지도 않고 추측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우리가 중국을 얘기할 때 중국 사람들은 관시,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관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 한시를 많이 외우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술자리나 이런 데에서도 한시로 서로 간에 마음에 담은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하는 그 한시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과 나는 이렇게 대단한 관계고 이렇게 소중한 관계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이제 시에 비유해서 빗대서 선물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외부로 반출해서 나가 있다고 한다면 중국 정부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잠깐 다시 사진 보실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주한국으로부터 입수한 한시 사진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단순한 한시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이종호 박사님 그런데 저는 또 의문이 드는 점이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 저희가 그 개수까지 다 알 정도로 상세히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들에 대해서는 잘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공개를 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명단을 보니 이제 언제 도대체 누구에게서 받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전체 목록 명단 비슷하게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내놓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게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몇 월 며칠 날 사실은 대통령은 당선되고 난 직후부터 이제 여러 군데서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부터 보통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 기록으로 남겨서 이렇게 이제 몇 월 며칠 날 언제 몇 시 어떤 계기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받았다. 가액은 대략 어느 정도다. 이런 정도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쭉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개가 아니죠. 이런 정도면.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게끔 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선물 많이 받네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국빈 형태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외국의 정치인들 또 정관계 인사들이 수시로 이제 대통령 방문을 하기 때문에 선물들이 크건 작건 조그만 것들이 보통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값어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 나름의 이제 알겠습니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다 기록으로 남기고 정확하게 사실은 다 지금 국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 넘겨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걸 개인의 어떤 사적인 그런 어떤 사유물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고 일부는 지금 최순실 씨 쪽으로 지금 넘어갔을 것으로도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쭉 보니까 어쨌든 저 주제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런 관리가 얼마나 어설프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저게 왜 박근영 씨 창고에 가 있겠습니까? 이 박근영 씨 창고 말고도 사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장시호 씨가 받았다는 공진단도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 때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선물 관련인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공진단을 지인하고 친구들에게 줬다고 그래요. 공진단. 네. 예. 그 줄 때 네. 최순실 이모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네,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예. 우리 최순실 이모가 준 거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그 몇 개나 돌렸어요? 실례지만. 아니 제가 네. 그거를 씹어먹질 못해서 네. 이모나 어머니 저한테 지어다 주시면 제가 그냥 친구들한테 안 먹어서 주곤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장증인이 어리니까 그런 판단력이 좀 떨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뭔가 그 공진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그 느낌은 좀 이렇게 과시하는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친동생 박근용 씨에게 그 물건이 흘러가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남남인 장시호 씨나 최순실 씨에게 정말 물건이 갔다면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물에 대한 좀 관리는 좀 소홀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월 이럴 때 저 기억하기에도 최순실 씨 앞집 압수수색을 했더니만 외부에서 왔던 이런 연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얘기가 이게 물증으로 지금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증언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게 공직자 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정상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선물도 개인적으로 10만 원 이상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죠. 물론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보면은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선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은 정상과 정상 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선물이 있고 그 이외에 값치 받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물건을 주는 게 있는 그런 정도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와 같이 어떤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저렇게 해서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손상하거나 유출할 경우에는 이거는 형사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도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2014년이라고 하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를 추가할 수 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도 창고에 처박힌 게 많았다고 해서 창고 주인의 얘기를,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관리하는 창고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부탁으로 물건들을 무상으로 10년 넘게 보관해주고 있다. 다음 것도 보실까요? 근데 박근영 씨는 내가 소유한 아버지 유품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유품 목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아버지 유품이 정확히 몇 점인지 모른다. 그런데 의문투성이인 게 저 창고에서 딱 하나 일단 1시 2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독일 방문, 박정희 전 대통령 대회에 독일 방문 얘기했었지만 그 여우목들을 최순실 씨가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화면이 다시 나오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독일에 64년도에 갔을 때 그때 겨울이었어요. 추운데 유경수 여사가 지금 보이시죠? 여우목도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암시장에서 저 여우목도리가 나와서 그걸 실제로 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여우목도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최순실 씨가 암시장에 내놨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물들을 저렇게 시장에 내다 팔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그런 어떤 자신의 아버지의 유품까지도 그렇게 손대게 만들었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지금 권력이든 선물이든 공사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그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종호 박사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그것도 굉장히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한 여러 가지 유품들을 그러니까 박근영 씨 얘기대로라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당시에 기록을 다 해서 목록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한 8천여 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박정희 기념재단을 거쳐서 지금 대구 쪽에 그쪽에 지금 보관 중인 것이 한 5,700여 점 정도로 알려져 있고 2,000여 점 정도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추정컨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신사동 팀으로 이야기되는 신사동 팀이 있었던 한국문화재단 그쪽 사무실에 상당히 일부가 좀 보관이 많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가 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그 유물뿐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여러 가지 기록물이라든가 또 개인 사저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역사적인 기록물들이거든요. 탄핵을 당했어도 대통령이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장시호 씨에게 낡은 침대라든가 이런 거 그냥 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순실 씨가 임의로 막 처분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좀 진상규명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농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이상화 씨의 유의미한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 난 최순실 씨가 좀 두려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얘기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상화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최순실 씨의 이른바 금고직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맞아요. 독일 내 자산도 관리하고 또 이상화 씨를 억지로 국내 어떤 글로벌 본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청와대가 압력까지 넣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증언을 한 내용을 보면은 2015년 9월에 삼성전자가 이제 최순실 씨 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요.
그 보통 삼성전자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국내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만 국내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화 전 본부장이 느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본인한테 얘기하기로 이렇게 독일에다가 유럽 통합법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상화 전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 뒤에 안종범 전 수석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화 전 본부장이 볼 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냥 단순히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거나 뭐 어떤 그 뒤에서 힘이 좀 있는 사람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력이 뒤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본인은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떤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만 하면 청와대나 이런 청와대를 통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 수첩안에 보면은 그 이상화 전 본부장 전화번호까지 적어두도록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 전화를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그러니까 차수일 씨가 움직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함께 움직였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저렇게 정도 힘이 세니까 국정농단 권력도 나눠갖고 선물도 자기가 중간에서 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증언도요, 약간 좀 비겁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웠다라고 지금 자기는 쏙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도 이용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서는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박을 외쳤겠죠. 야, 이렇게 권력 실세를 내가 알게 됐구나. 사실은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걸 갖다 우리가 너무 저렇게 그냥 좋게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최 변호사님. 아까 방금 전에 최순실 씨 영상이 나갔는데 머리가 좀 희끗희끗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염색을 해서 좀 젊어졌는데 이것 갖고도 최순실 씨가 힘이 세서 특혜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었어요. 좀 사실관계를 바로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회춘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 염색 특혜를 받았느냐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나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운이 좋았다. 아시다시피 최초의 작년 11월 달에 이제 구치소를 갔던 데가 서울구치소. 근데 서울구치소는 이와 같은 이벤트가 사실상 불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면서 같이 공범이 있는 것을 분리수용하면서 남부구치소를 갔는데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소장님이 재량으로서 1년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번 6월 달에 한 번 이와 같은 데에 지금 염색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 단순하게 어떤 그런 머리에 하는 염색을 넘어서 이 구치소 중에 남부구치소는 5성급 구치소라 해서 최신식 시설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6월 23일 날 동부구치소가 저쪽 가든파이브라는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또 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강남권에 있고 우리가 법조인들이 얘기하기에 한강뷰 내지 탄천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좋은 시설을 계속 가는데 참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운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염색 여부도 이렇게 논란이 될 만큼 최순실 씨의 뉴스는 참 파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인영 변호사님은 계속 함께해 주실 거고요. 나머지 세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